오빠 근데 있잖아요. 방학 잘 보내셨어요? 오빠 방학 때 호주 갔다 왔다면서요? 나 그 영어권 현장학습으로 호주 한 달 동안 살다 왔지. 학교에서 간 거예요? 완전 날씨도 네. 좋고 귀여운 동물들도 짱 많고 호주 사람들이 또 엄청 친절하셔. 제일 귀여웠던 동물이나 무서웠던 동물 있어요? 쿼카 진짜 귀엽게 코카 봤어요? 동물원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와. 다음에 보여줄게. 너도 네. 어디도 놀러 갔다 온 데 없어? 저는 이번에 방학 때 아주 푹 쉬었어요. 정말 푹 쉬어서 나름대로 행복한 방학을 보냈죠. 저는 호주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통일 교육 네.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네. 통일되면 북한 한번 가봐. 되면 꼭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 같이 가자. 네, 이제 곧 그 선생님이 도착한다고 하셔서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23기로 활동하고 있는 오태진이고 동시에 청주 옥산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교육 수업을 MZ세대 대표분들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이번 수업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혹시 통일교육위원이 어떤 건가요? 통일교육위원이라는 거는 통일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나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강의를 한다거나 교재나 교구를 개발하면서 보급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인 통일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일교육센터부터 통일교육위원까지 저 몰랐는데 통일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는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위원들이 저와 같은 식으로 활동을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30대인데 2030 세대들도 꼭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젊은 위원들도 통일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혹시 어떤 내용을 학습하셨죠? 저번 시간에 6.25 전쟁에 대해 배웠고 남북이 왜 분단됐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반도에 준 피해랑 후유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그러시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지금의 한반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갈등의 현 주소입니다. 끊이지 않는 남북 갈등이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주제는 통일한국의 미래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한국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남북한은 현재 상황이 종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전 또는 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휴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항상 교육을 들으면 익히 휴전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정전은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정전과 휴전이 정답이에요. 이 남과 북이 1953년 7월 27일에 국제연합군 즉 유엔군 총사령관과 그리고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전쟁에 관한 정전협정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남과 북이 정전,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었지만 이것을 다른 의미로는 해왔던 전쟁을 쉬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휴전도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전과 휴전 두 가지 상태 모두다. 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그 두 가지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한반도의 상황은 평화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빨간 색깔 요소들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이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파란 색깔 요소들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지속되는 군사 도발이나 무력 충돌을 계속해왔고 또는 남한과의 대화 의사 거부 행위도 많았습니다. 특히 2010년 3월과 11월에는 무력 도발을
두 차례 진행하여 우리 군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실까요? 2010년에 천안함하고 연평도 맞나요? 네, 굉장히 잘 대답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 빨간 색깔 맨 위에 왼쪽에 보시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사건이 나와 있죠. 저는 이때 갓 20살 대학생이었는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무섭고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2010년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보다 8년 정도 앞섰던 2002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2002년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나 어떤 행사 같은 거 있나요? 2002년이 진짜 전 국민을 완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2002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수연이가 태어난 연도도 맞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뤄냈던 월드컵이 떠오릅니다. 네. 제가 태어나서 가능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분 다 맞는 대답 해주셨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사건처럼 동시에 제2차 연평해전이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군 장병 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제2연평해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 한계선 또는 NLL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난 남북 간의 군사적 대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혹시 NLL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못 들어봤어요. 오빠 들어보셨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 병기분 시험 볼 때 얼핏 들어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NLL이라는 것은 North Limit Line의 줄임말로 남북한에 보이지 않는 해상 경계선입니다. 북한 해군 경비정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기습 공격이 시작되면서 이 전투가 시작이 되었고, 이 30분 정도 진행된 전투에서 남북한은 모두 군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요. 특히나 우리는 북한군의 선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당시에 교전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교전 후에 침몰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바닷속으로 침몰했던 당시 참수리 357호정의 모습은 처참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인양된 참수리 357호정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현재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참수리 357호정 모형본을 전시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의 일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습니다. 네, 이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이었어요. 저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보여준 기억이 나요.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여태까지는 모두 북한에서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쪽에 있는 우리 쪽 평화의 집에서 열렸던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담 결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군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9.19 남북 군사 합의문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한은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큰 불안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혹시 학생 여러분들이 통일한국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소한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통일한국은 처음 들어봐요. 통일한국이라는 용어의 어떤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통일부라는 기관이 있죠. 그래서 통일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통일된 한반도의 또는 남북한의 모습, 이미지를 미리 설정한 게 있거든요.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일한국 또는 통일한국의 모습 이런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크게 7가지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헌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권력이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공화국의 개념이 통일의 모습으로서 알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에서 자유와 평등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유가 개별적으로 보장이 되고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면서 남북한 모든 주민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자유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각자의 능력을 위치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통일한국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네 번째는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 국가의 모습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가치가 인간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명 제외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좀 불평등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의와 복지라는 가치를 충분히 제공해줌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국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 통합을 이룬 민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역사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남북한 국민들은 원래 한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같이 공유해왔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하지만 남북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단이 된 지 거의 70년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혼란들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우리 구성원 간에 모두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섯 번째 미래상은 수준 높은 문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인데요. 민족 전통 문화 계승 발전,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문화 말고 외국에도 훌륭한 문화들이나 본받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제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개방적인 문화로 만들고 한류 문화는 또 수출할 수 있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을 또 갖추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대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북한의 군사적인 갈등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까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된다면 한반도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러시아와 같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건설하는데 우리 한반도가 지리적인 중심지로서 그 평화를 주도해 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모습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통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노력과 자세,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저는 아까 함께 이룬다고 하셨는데 저도 민족 구성원 모두가 단합을 이루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그 뿌리를 잊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MZ세대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미 보고 이 수업에 왔었거든요. 대다수의 MZ세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통일에 대한 노력과 자세를 실천하는 데 큰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극복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이 여기다,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이다 라는 인식으로 좀 적극적인 노력과 자세, 긍정적인 태도가 또는 사명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군사 도발이나 핵실험 등으로 많이 이 부분이 약화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교류와 협력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서로 믿음을 그리고 신뢰를 쌓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통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을 위해서 굳건한 국가 안보 의식을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북한이 교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 가운데 안보 의식도 투철하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넓은 시야로 보자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통일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도 한반도의 통일 한국의 모습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좀 설득적으로 이해시켜서 외교적인 노력까지 덧붙인다면 우리가 통일을 이제 위한 노력과 자세로서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일 인재로서 살아갈 통일의 미래가 단단하고 확고하길 바라면서 이번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 내용으로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MZ세대 강사님께 강의를 들어서 더 귀에 쏙쏙 박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연평 해전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통일 한국 미래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통일 한국 미래상을 통해서 뭔가 진짜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